네,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전략적 투자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센트럴 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연고점을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장님? 지금 한국 시장이 지금 어제의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하고는 조금 궤적이 다르죠. 올 초 대비 6월까지는 파죽지세로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선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 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그동안의 상법 개정과 그다음 이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의 안에 대한 조정, 세수 확보를 위한 조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 시장의 상승의 가장 큰 기폭제는 뭐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금리의 안정화, 하락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책 효과에 의한 상승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둔탁해진 이유는 이 정책 부분이 그동안의 기대감을 조금 감소시키고 있는 흐름으로 반전됐기 때문이다라고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7월 달아서 타 국가 대비 그동안 6월까지 좋았던 모습들이 별로 안 보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을 상승시켰던 주 요인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 동력이 조금은 감소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발 관세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EU 그리고 한미 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일본과 합의한 내용들을 보면 평균 한 15%고 철강 같은 경우는 뭐 50% 아주 높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제 일본 시장에 폭등을 했느냐 그걸 감안을 해보면 그것은 그동안의 기대감이 많이 낮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경색되었던 게 오히려 문제 해결이 되었다라는 그 생각에 반등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무역을 시작해 보면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지표 나오는 것들은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걸로 그동안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좀 해방된 느낌? 그러니까 몸이 더 좋아진 건 아닌데 이 압박을 좀 풀어가지고 조금 편안한 느낌? 누워는 있는데 몸은 좀 편안한 느낌?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시장도 지금부터의 관세의 영향은 마이너스 권역의 영향이라기보다도 뭐 여기서 추가적인 마이너스는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표현대로 아픈 거는 여전히 아픈데 큰 압박을 줬던 압박 붕대가 좀 풀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7월장에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의 수급과 개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금 1번이 갔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의문이에요. 1번은 예전에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부터 24년까지 아베노믹스의 어떤 구조개혁안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거래소가 총대를 메웠고 그래서 거래소가 PBR, 저 PBR을 바꾸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ROE를 올려라 이렇게 하면서 무려 4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4배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사실 외국인들의 참여는 워렌 버핏의 참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참여의 폭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보면 이거는 일본의 밸류업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왜 도대체 안 들어오느냐? 아직까지는 다들 반신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수가 훨씬 더 좀 올라가야만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 반응하고 기관도 반응하고 개인도 반응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지수 많이 올랐어. 뭐 코스피 5,000 가야 되는데 뭐 바닥에서부터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아 하고 안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에 굉장히 체력이 약했었습니다. 거의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중병 환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혼수 상태 또는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겨우 연명하고 있다가 뭔가 이제 새로운 약물을 넣는데 효과가 나서 이제 눈을 껌뻑껌뻑 뜨기 시작한 거죠. 나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은 것처럼 정책을 위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한 행동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두 군데로 다 지금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의 시장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이고 네. 하나는 해외 주식, 특별히 미국 주식입니다. 아, 왜냐하면 절대적인 승자를 만들어내는 절대 진리, 승자의 절대 진리 부동산이 있었고 또 지난 몇 년간 하락을 했지만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을 보장해준 미국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얼마가 빠져나갔나요? 미국 시장에 무려 지난 한 1년 반, 2년 동안에 140조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정책적인 지원이 엄청났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이 매년 50조 이상씩 들어갔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하면 전세자금 대출 보증해주면서 국가기관들이 완전히 거덜이 났거든요.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살린 게 부동산 시장인데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요 정도 때문에 뭐 이게 부자 감세인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면 저는 뭐 또 답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정책을 짜시는 분들의 정말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주식을 안 갖고 있어요. 주식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주식시장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체 하지 말아라. 안 갖고 있으면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 상황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고 화나갈 상황 아니고 한국에 원하는 대로 뭐 예를 들어 생산적인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이라는 게 뭐 갖고 있으면 알을 까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난방 세게 한다고 작은 방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라는 건 거기다 돈을 넣어주면 뭔가 부가가치를 생산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대로 해라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라고 꼭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대주주 양도세를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높이겠다라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추진했던 정책과는 좀 상반된 분위기인데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부채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돼요. 그러면 부채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국가적으로 뭐 프로젝트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복지도 해야 되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너무 채권을 많이 발행해가지고 그동안에 남의 돈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 돈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세금 많이 걷으면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소위 말해서 서민 뭐라 그러죠? 생활 지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15만 원에서 네. 20몇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돈 가치는 더 떨어지고 세금은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돈을 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도 네.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좀 올라가서 사람들이 좀 수익 좀 나고 이랬을 때 세금 거두면 오케이 한다. 네. 왜 작년에 금투세 갖고 그 난리가 났었느냐. 아니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뭐 한국 기업에도 좋고 그다음 자기도 돈도 좀 벌고 하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웬걸 외국 사람들은 다 외국 투자한 사람들은 벌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벌었는데 난 여기 왔더니 소위 말해서 완전 빈털털이 다 됐네. 근데 세금까지 걷네. 이러니까 저항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세금 떼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정상적인 체력을 만들어 놓고 네. 일을 시켜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이해는 돼요. 세수가 부족하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에 지금 부동산 보유세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물론 취득세가 매우 높아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 2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한 300만 원 안 내요. 네. 그러니까 걷어야 될 네. 때도 있는데 굳이 왜 꼭 여기서 좀 체력 좀 키우고 하자. 그때는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한국 시장의 체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좀 해도 된다.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체력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거죠. 미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워낙에 또 탄탄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은 지금 조금 주의할 요소가 하나 있고 네. 여전히 굉장히 강한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조적 변화는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 갔죠. 근데 금값이 사상 최고치만 간 게 아니고 은값도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은값이 더 많이 올라요. 이거는 뭔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인플레이션도 이루어지지만 뒷단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미국의 그 무역 협정과 관련되어서 각국이 통화 약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국의 통화들이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돌아가고 있고 통화 약세는 통화 약세대로 따로 돌아가요. 원래 이게 네. 서로 엮여 있는 건데 엮여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아주 골치 아픈 뭐 이런 상황들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가고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가서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은값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 당연히 주가는 예전보다 올라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멀티플이 올라오는 건 합리화할 수 있다. 우리가 10년 PER 배수를 따져보면 과거 대비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PER 배수만 따지면 너무 겁나.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하고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같은 선상에서. 왜냐하면 돈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네. 이거는 일단 염두를 해두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강한 요인은 뭐냐면 오늘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AI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거의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잡았죠. 게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혹시 AI 좀 쓰시나요? 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1년 반 전에 쓰셨나요? 안 썼죠. 예. 네. 1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왜 쓰셨나요? 편하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 네. 포인트입니다. 편하니까요. 인간의 문명사는 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냉정하게 그 지구 전체를 놓고 따져보면 우리 미친 짓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동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서 뭐 환경을 파괴한다. 이것까지는 뭐 이동의 욕구니까 뭐 이거는 그렇다고 쳐도 사실 이거 어디저기 물어보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검색을 한다던가.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이 전력 사용량이 말도 안 되게 그렇죠.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적인 생각을 해보면 우린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도덕률이 편리한 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이 인간 문명사가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750억도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다가 100억을 더 투자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들끼리 인재 전쟁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재미난 뉴스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딥마인드 쪽에 있었던 AI 기술자들 15명에서 20명을 빼왔다. 스카우트했다. 네.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부터 직원 10명, 20명 빼온 게 뉴스가 되나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뉴스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이닝 보너스가 1억, 2억 달러예요. 상상할 수 없죠. 네. 기업 매출만큼 월급이 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이쪽은 지금 너무너무 열띤 상황이고 여전히 쇼티지 상황이고 뭐 그건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이닉스 실적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전히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려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주의해야 될 점도 하나 또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밈 주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처음에는 뭐 AMC라든가 배드 베스트 비욘드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다른 주식들이 밈 주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밈 주식이 등장을 한다는 건 시장이 과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 중심의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요즘에는 러셀 2000인 중소형주들이 네네. 올라가는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금리의 중소형주들이 올라간다고? 이 금리에 이 정도의 이자 돈을 내고 이익을 얼마나 내는데 올라가?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밸류에이션 따져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으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일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가격의 흐름에 마음이 휘둘리는 게 인간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건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비용과 전력을 쓰면서라도 전 세계 사람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에 AI 성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증 씨도 짚어주셨고요. 다시금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상반기에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준 게 뭐 조방원도 있겠지만 증권 금융 쪽 아니었습니까? 네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금융주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현재 정부가 뭐 네.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마도 그 정권의 그 어떤 지지율과 주식시장의 상승률과 정비례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 많이 흔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 정책은 네. 주식시장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설정했던 것 자체가 그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대신에 이제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과연 나라를 위해서 오르냐,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냐, 주식 한 주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가끔씩 농담 삼아 이런 방송 나면 이런 얘기해요. 기재부 공무원들하고 국회의원들 그 월급 중에 한 5% 정도는 한국 주식 그 ETF 같은 거 좀 사주자.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할 거다. 네. 전 왜냐하면 이게 보유를 안 하면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한지 잘 이해 못해요.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내 돈 벌겠다고 지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가고,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면 벤처나 젊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돈이 쉽게 들어가고, 네. 그러면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러면 죽었던 성장률이 살아난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돈 들어가는 것보다 기업에 돈 들어가는 게 훨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도 이제 이번 정부에서 세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를 되돌린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면 뭐 그동안의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금융주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해야 될 때가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간은 많이 남았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정말로 많이 떨어지면 그때 주의해라 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 예를 들어 뭐 한 5%에서 한 7% 배당 주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근데 이게 뭐 한 3%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시세가 정말 충분히 난 거다라고 봐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활성화되면 돈을 더 벌잖아요. 그럼 시가 배당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거 네. 감안해서 시가 배당률 계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률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시장이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차익 매물 매도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시장 전략 들어볼게요. 저는 이거 강세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정을 네.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고점에서 많이 안 밀렸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고점 부근이잖아요. 맞아요. 강세장의 특징은 조정은 약하고 상승은 좀 길어요.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고요. 지금은 다들 의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한 1200포인트 정도 주가 더 올랐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시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안 나올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뭐 사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의심을 타고 오르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장이 20년 만에 오는 상승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앵커님처럼 젊으신 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저처럼 이제 늙은이들은 좀 알아요. 이거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네. 강세장이 온 거니까 가능하면 엉덩이를 쉽게 뛰지 말고 네. 진중하게 있어라. 그리고 박스권 생각해서 조금 올랐다고 팔고 이러지 말고 이 매매의 어떤 순환 흐름을 좀 길게 가지고 가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센트럴 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